자, 지수의 개념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배우려면 거듭 제곱이라는 것과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거듭 제곱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자, x의 n제곱이라고 읽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 제곱이라는 것의 개념은 x를 n번 곱한 수를 말해요. x를 총 n회 곱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2의 3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고요.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겁니다. 뭐 계산하면 얘는 8이 될 거고 얘는 81이 되겠죠. 이때 이 x 위치에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하고요. 이 n 위치에 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지수 방정식이다, 지수 함수다 라고 할 때 지수가 요 위에 붙는 숫자 몇 번 곱하냐의 그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듭 제곱에 대한 건 설명을 했는데, 그럼 거듭 제곱근은 뭘까요?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실 때 그 수학 문제라는 것은 그 수학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숫자들과 여러분이 답을 내야만 하는 그 답이 되는 숫자를 합치면은 보통은 하나의 등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완벽한 그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뭐 둘 다 식일 수도 있고, 왼쪽은 식이고 오른쪽은 숫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식에 뭐 하나나 두 개나 이렇게 x나 y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 값을 채우는 게 수학 문제라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거듭 제곱을 설명하는 요 예시인 숫자를 하나 이렇게 쓰게 되면 2의 3제곱은 8이다 라는 완벽한 등호를 이루는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어느 하나를 x로 바꿨을 때 그걸 푸는 과정에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총 3개가 있죠. 일단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8 부분에 모르는 숫자, 네모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2를 3번 곱한 게 거듭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의 3제곱은 8이야 라는 걸 문제를 푸는 그런 거듭 제곱에 대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2 부분에 네모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이게 거듭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숫자가 뭐야? 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거듭 제곱근으로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까지 보면은 누군가는 그냥 2잖아.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딱 떨어지는 숫자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네모의 4승이 7이야. 이때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정수라든지 유리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때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4 루트 7, 4 거듭 제곱근 7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4번 곱했을 때 7이 되게 하는 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에는 숫자가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모로 만들 수 있죠. 2의 네모 거듭제곱은 8이다. 이렇게. 이 네모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려주는 게 로그예요. 로그는 지수에 대해서 다 배운 이후에 배우게 될 텐데 이를 몇 번 곱해야 8이 돼? 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주는 거죠. 이걸 표현을 하는 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2를 몇 번 곱해야 8이 될까를 물어본다는 거죠. 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시작을 2의 3 거듭제곱은 8입니다. 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3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겠어?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는 몇 번 곱해야 3이 될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 네모에 떨어지는 유리수, 정수 생각할 수 없죠. 이럴 때 이 네모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2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만큼 곱하면 3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제곱은 을 물어봤을 때 답을 내려주는 게 거듭제곱. 네모의 3승은 8이야. 그러면 네모는 뭘까? 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게 거듭제곱근. 이를 몇 번 곱해야 8이 되니? 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주는 게 로그라는 이야기예요. 로그는 이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 배울 테니까 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2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3회 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2회 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있다고 봅시다. 3회 곱해서 4가 되는 수. 아까의 원리로 따진다면 3 거듭제곱근 4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회 곱해서 5가 되는 수. 마찬가지죠? 2 거듭제곱근 5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보통의 거듭제곱은 2는 생략을 합니다. 2가 여기 앞에 아무 숫자도 없으면 그냥 2가 생략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회 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루트 5라고 쓸 수 있고 3회 곱해서 4가 되는 수는 3 거듭제곱근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은 과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금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어떤 숫자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때 그 어떤 숫자는 뭐니? 라고 거꾸로 돌아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꾸로는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마이너스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짝수번 곱하게 되면 그냥 양수가 되어버려요. 근데 홀수번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가 남아있죠. 그죠? 양수는 짝수번 곱해도 양수고 홀수번 곱해도 양수예요. 근데 음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홀수번 곱하면 음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회 곱해서 4가 되는 수 같은 경우에는 3회 곱했는데 4라는 양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의 모습도 얘가 양수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다. 얘가 양수인 거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짝수번 곱했는데 지금 양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된 수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회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거듭제곱근 5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거듭제곱근 5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거듭제곱근 5도 2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숫자가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죠. 그 두 숫자는 짝수번 거듭제곱 했을 수도 있고 홀수번 거듭제곱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결과는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할 수 있어요. 그걸 일단 먼저 한번 이어볼게요. 원래 숫자가 음수였다. 그럼 그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리고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죠? 뭐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들은 짝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홀수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양수 같은 경우에는 짝수번 곱해도 양수이고요. 홀수번 곱해도 양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듭제곱 근이라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음수랑 양수가 짝수번 곱해졌다 혹은 홀수번 곱해졌다를 가정해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듭제곱 근은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양수였어요. 근데 짝수번 곱했대요. 그러면 양수인데 짝수번 곱한 건 그 사이에 지금 빨간 선도 있고 파란 선도 있죠.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양수인데 짝수번 곱했다. 그러면은 그 이전의 거듭제곱근은 양수였을 수도 있고 음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양수인데 홀수번 곱했어요. 그럼 파란 선밖에 없죠. 중간에 양수와 홀수 사이에 파란 선밖에 없죠. 양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음수인데 홀수번 곱했어요. 그러면 음수와 홀수 사이엔 빨간 선밖에 없죠. 음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나머지 하나 음수인데 짝수번 곱했다는 그 사이에 선이 없죠. 결론이 음수인데 짝수번 곱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이걸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나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이라고 할 때 n이 1번 짝수다. 짝수인 경우에는 A 양수 답 2개. A가 음수인 경우 답 없음. 그죠? 2번 홀수다. n이 홀수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A가 양수든 음수든 해는 무조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양수랑 음수 말고 0도 존재하죠. 0은 n제곱근 했을 때 무조건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짝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양수면 음수도 되고 양수도 돼요. 근데 n이 짝수인 경우에 결과가 음수일 리는 없다는 거죠. 결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이 홀수다. 그러면 해는 무조건 하나만 존재를 한다. 왜냐면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을 때 무조건 남아있을 것이고 양수는 홀수번 곱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 선이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에서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도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연관성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체킹을 해놨잖아요. 만약에 짝수번 거듭제곱을 해서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거듭제곱은 지금 보면 핑크색이 양수, 음수 둘 다 가능하죠.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핑크색만 보면
음수는 짝수 제곱을 해도 양수고 양수도 짝수 제곱을 했을 때 양수예요. 거꾸로 가면 양수를 거듭제곱근, 짝수 거듭제곱근을 하면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홀수 거듭제곱을 할 때는 음수는 홀수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고요. 양수는 연두색을 보면 홀수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됩니다. 거듭제곱근은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수는 홀수 거듭제곱근을 하면 음수가 되고요. 양수는 홀수 거듭제곱근을 했을 때 양수가 됩니다. 단 음수를 짝수 거듭제곱근 하는 연관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부호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는 음수, 양수 둘 다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홀수 거듭제곱근을 했을 때 거듭제곱근 부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도 가능하고요. 음수가 들어있을 때 결과는 음수가 되고 양수가 들어있을 때 결과는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다 실수 범위 내에서의 설명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허수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수 범위 내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우는 내용은 실수 범위 내의 내용이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의 성질, 법칙 이런 내용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